안녕하세요. 청강대 애니메이션과에 재학 중인 박경수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애니메이팅 워크플로우란 무엇인가,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애니메이팅에 있어 왜 중요한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워크플로우란 작업의 흐름, 즉 일의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간단한 라면에서조차 조리의 순서가 있죠. 끓는 물을 준비하기 전엔 라면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애니메이팅에도 지켜져야 할 순서가 존재합니다. 과거 저도 그랬고, 많은 학생들이 시간에 쫓겨 빨리 작업을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결국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나 완성했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애니메이터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닝, 두 번째로 아이디어의 시각화, 세 번째로 레이아웃, 네 번째 블락킹, 스플라인, 폴리싱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과 2번인 이 플래닝과 아이디어의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작품을 많이 만들죠.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어서 프리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작업을 하는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플래닝. 플래닝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제와 상황을 설정하고 캐릭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계획이죠. 만약 주제가 캐릭터 워크라면 간단하게는 어떻게 걸을 것인지부터 이 캐릭터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사며 성격은 어떠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그 누구보다도 캐릭터에 대한 빠삭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플레이인데요. 팬터마이라는 애니메이팅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를 설정하고 분량은 약 몇 초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캐릭터 프로파일, 이름은 뭐고, 나이, 출생지, 가족사항, 혈액형, 신체적 특징, 성격, 인생 철학, 하루 일과, 직업,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건, 약점, 원하는 건 무엇인지까지 엄청 세세하게까지 캐릭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설정을 해줘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나중에 레퍼런스를 촬영하거나 찾을 때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캐릭터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혹은 팔을 든다면 이 캐릭터는 어떻게 팔을 들까라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심한 캐릭터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고 허리는 구부정하다 라는 그런 무조건 소심한 캐릭터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해 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작업할 때 캐릭터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이 캐릭터는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 라는 게 연상이 되겠죠. 한마디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릭터가 입체적일수록 관객이 더 잘 이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네. 여담이지만 예전에 한 애니메이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애니메이터는 캐릭터에 이입할 수 있는 애니메이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이디어의 시각화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을 이제 이미지화하는 작업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이제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는 이제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거,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툭툭 던지는다는 걸 이제 피치한다라고 말을 흔히 합니다. 피치에는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디 레퍼런스, 비디오 레퍼런스, 바디 레퍼런스가 아니라 비디오 레퍼런스부터 썸네일, 2D 스케치 패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제 비디오 레퍼런스. 비디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흔히 접하고 애용하는 레퍼런스죠. 뭐 유튜브나 비메오에서 가져오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의 영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설정한 주제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영화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직접 찍은 이제 촬영한 영상일 수도 있겠죠. 다양한 비디오 레퍼런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비디오 레퍼런스의 장점은 우선 찾는데, 서치하는데 시간이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타이밍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애니메이션적인 액팅이 아닌 엄청 리얼하고 현실적인 애니메이팅을 한다면 비디오 레퍼런스만큼 좋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서늘한,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캐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시면 엄청 캐릭터의 감정 형성, 미세한 부분까지 잘 표현이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엄청 작은 부분까지, 서늘한 부분까지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우선 단편적인 영상물이기 때문에 3D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맥스나 마야의 경우에 X, Y, Z 추구를 이용한 3D 공간에서 3D 공간이 있죠. 하지만 비디오 레퍼런스는 정면이면 정면, 옆면이면 옆면 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3D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이 없고, 또 카툰이한 샷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인간이 몸이 길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툰이한 샷을 하기에는 약간 편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액팅을 하는 캐릭터가 만약에 사람이 아닌 동물이거나 괴물, 미니언즈 같은 이렇게 조그만 생물일 경우에는 캐릭터와 비율 차에서 오는 문제점을 이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연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에요. 발연기는 오히려 액팅에 독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비디오 레퍼런스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혹은 자기가 잘한다면 이렇게 찍으면 좋지만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가져와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 촬영해 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직접적으로 애니메이팅에 쓰이지 않는 레퍼런스일지라도 촬영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은 엄청 큰 차이가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캐릭터가 돼서 움직여 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썸네일.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그리죠. 보통 이제 스토리보드 그리기 전에 간단한 이제 컷으로 이제 썸네일을 보통 그리게 되는데, 애니메이팅에서도 레퍼런스로 썸네일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블루스카이에 계신 징큼 애니메이터 분의 이제 썸네일 레퍼런스인데요. 이게 몬스터 호텔의 한 장면을 이제 썸네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봐도 이제 어느 식으로 애니메이팅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엄청 썸네일 자체도 엄청 좋은 레퍼런스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요. 자세 같은 것도 많이 그려보고 표정이나 손 동작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사용하면은 이제 2D, 이거는 이제 비디오 레퍼런스와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쓱쓱 그려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촬영하기 어려운 포즈나 각도, 그리고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쫙쫙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스컷이 스트레치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미지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보고 타이밍을 유추하기에는 저는 힘듭니다. 네,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또 있죠. 하지만 시간이 적게 걸리고 한번 애니메이팅을 하기 전에 그려보는 건 엄청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2D 스케치. 이거 2D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썸네일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2D 애니메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3D 애니메이팅으로 가기 전에 2D 애니메이팅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장점들이 많아요. 우선 썸네일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제한이 없고 타이밍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얘네들은 그냥 2D 애니메이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림 실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2D 스케치는 레퍼런스 잘 사용하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 작업물의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터마임을 작업하기 전에 레퍼런스를 수집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통 적게는 10개에서부터 많게는 막 몇십 개까지 이제 수집을 하곤 하는데 보통 저는 유튜브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캐치해가지고 에펙에서 편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넘고 싶다. 그렇다면 이것만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해요. 그리고 덤블링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라고 또 생각하고 덤블링에 관한 것도 이제 엄청 여러 개를 이제 레퍼런스로 찾습니다. 뭐 이런 덤블링 저런 덤블링. 그 마지막 착지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착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등 많은 레퍼런스를 찾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한 동작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가 존재해요. 덤블링만 해도 막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마스터 레퍼런스라는 최종 레퍼런스 파일을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스터 레퍼런스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달려올 때 점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2가지 선택지를 고르지 못해서 이제 2가지 선택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덤블링을 이어지고 벽을 차고 철봉에 매달려서 착지를 하겠다 라는 게 저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관한 마스터 레퍼런스였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워크플로우의 방식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이디어의 시각화까지 한 거예요. 그럼 레이아웃을 잡아야죠. 저는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과 타이밍을 같이 잡았어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포즈가 다양하고 동작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바로 키포즈로 들어가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슷한 크기의 도형을 가지고 타이밍을 먼저 잡아두면은 엄청 작업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스튜어트 캐릭터와 비슷한 원통형 크기의 캐릭터를 원통형 크기의 도형을 놓고 그리고 미리 이제 타이밍을 잡아본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 발 보폭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뛰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보폭을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늘리고 좁히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해놓고 하면은 뭐 이렇게도 오차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미세하기 때문에 편집할 때 좀 덜 힘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와 타이밍을 저는 같이 잡았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잡고 나면은
이제 블락킹, 바로 키포즈를 잡아야죠. 키포즈는 뭐 다들 어떻게 잡는지 알고 계시듯이 컨택 포즈를 위주로 저는 잡았습니다. 지면과 닿을 때, 그 떨어질 때 컨택 포즈를 위주로 잡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착지할 것이다 라는 계획으로 이제 키 포즈를 잡은 겁니다. 이게 컨택 포즈 위주로. 키 포즈를 잡고 나면 이제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플라인을 풀잖아요. 이제 스플라인을 풀고 나면은 또 엄청 큰 고비에 맞닥뜨리죠. 그래서 이거는 스플라인을 풀고 어느 정도 이제 폴리싱 전 단계, 완성한 건 아니고요. 폴리싱 전 단계까지의 작업물입니다. 네, 아직 뭐 튀는 부분도 좀 있고 막 손 떨었다 붙었다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정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딨냐? 이렇게 해서 폴리싱까지 끝내면 이제 하나의 애니메이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플래닝과 아이디어의 시각화가 애니메이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을 스킵하거나 빨리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키포즈 잡을 때마다 수정하는 경우도 생기고 블락킹 스플라인까지 갔는데 나중에 가서 또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엄청 저는 그랬어요. 끝내지도 못하고 2주저도 안 되게 작업을 했던 적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노력이 좀 들더라도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천천히 하시면은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튜토리얼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